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조주빈 사건이에요. 네. 조주빈 사건은 경찰이 처음에 불법 촬영 혐의로 아동 청소년 성범법 혐의로 송치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불법 그것만으로 촬영? 보니까 형량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법정에 가가지고 유죄를 선고받고 형량을 구형해야 되는 사람이 검사인데 국민 법감정에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범죄 집단 조직 혐의라는 거를 굉장히 강한 거를 추가수사를 해서 그걸 집어가지고 징역 42년을 받았어요. 아, 범단으로. 네, 범단으로. 그것도 이제 그 일반적인 뭐 범단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고 상당히 법리가 어려운 잘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만약 그럼 검찰 이렇게 이거 완전 별건수사 여기서 말하는 별건수사 개념은 별건수사예요. 왜냐하면은 동일성과 단일성이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이게 그냥 불법 촬영으로 넘어온 사람을 범단으로 했으니. 근데 그거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누가 불법 촬영한 사람 휴대전화에서 A라는 사람을 찍었다는 혐의로 올라왔는데 휴대전화 보니까 B, C, D, E도 다 찍었어. B, C, D 수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자, 월요일 4부. 청취자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고 나갈 때부터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자,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탈탈 틀어보는 시간.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그렇죠.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옮기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내일 했으면 오늘 하루 이제 지나고 해야 되는 건데 제일 뜨거울 때 핫할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자, 변원 요청 시간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변. 네, 안녕하세요. 임찬종 기자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뭐 앞서 뉴스 삭제 시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왜 합의했을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은 뭘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런 거 정치적인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본질적인 거 우리 이제 변언 유착 시간이니까 하나하나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 임찬종 기자, 예. 이 검수완박 중재안 딱 나온 다음에 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할 말 많을 것 같아 난 왠지 예, 느낌에. 그 일단 글도 많이 썼어요. 벌써. 일단 뭐 페이스북. 일감이야 일감. 일감. 일감은 처음에 받은 느낌은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와 근데 이거를 바로 즉시 폐지하는 수사권으로는 공직자하고 정직자 범죄랑 선거 범죄를 넣은 건 너무 국회의원분들의 이해관계가 좀 투명하게 반영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왜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 범죄 뭐 방위산업 범죄하고 대형 참사는 그렇다 치고 그것도 마찬가지. 왜 이거는 다른 두 개와 달리 즉각 폐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법안을 뜯어 보니까 저는 이제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지금 어떤 거 없애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하다못해 회사에서 무슨 부서를 하나 없애도 그 부서의 기능을 대신할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 그 부서를 없애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냥 무슨 회사 부서가 아니라 전 국민한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건데 이거를 법안 발의 2주 만에 지금 뭐 합의했다고 하면서 이거를 일단은 없애고 일단 시급사건 없애고 그다음에 그 기능을 대체할 거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사개 추이를 열어서 6개월 안에 결론을 만들고 뭐 그대로 1년 안에 1년 6개월 안에 앞으로 1년 6개월 안에 만들겠다. 이런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회사에서 무슨 하나 부서 하나를 없애도 야 우리가 1년 6개월에 대체부서 많다니 일단 없애고 보자 이런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중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이 현장의 법률가들이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처음부터 이 민주당 원안에 나왔을 때부터 문제를 지적된다는 게 보안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보안 수사라는 거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라는 걸 필요성을 주장할 때 나왔던 뭐 과잉 수사나 확증 편향에 이래와도 크게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또 기본적으로 전 세계 어디 나라나 검사가 기본적으로 법정에 나와가지고 수사 결과를 가지고 유죄라고 주장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발 후퇴하긴 했는데 또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낸 사건과 단일성과 동일성의 개념이 그게 유지되는 한 한도 내에서만 검사는 보안 수사했다고 제안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법률가들이 많이 당황한 거죠. 아니 단일성하고 송치 사건에 대한 단일성, 동일성 개념이 도대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생소한 개념인데다가 뭐 비슷한 개념을 갖고 와서 뭐 공소 사실의 동일성, 공소장 변경 허가할 때 그 기준을 한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다른 죄가 드러나거나 뭐 아주 사소한 뭐 다른 죄가 드러나거나 관련된 범죄를 하나도 검사 보고 추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데 죄수가 달라지거나 피의자가 달라지거나 하면 아니면 피해자가 달라지거나 하면 이런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이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선거 사건 지금 당장 아까 말했지만 어. 직접 사건 폐지되는데 당장 6월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죠.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짚어볼 건데 일단 민변 입장 어때요? 민변이요? 어. 다양하죠. 아 다양하다. 네. 이게 정답이네. 예. 그 저렇게 뭐 다들 이렇게 임찬종 기자처럼 라디컬하지 않아요. 예.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피가 약간 식은 게 솔직히 있는데 박근혜 사면 보면서 한 뭐 하나 사면 해주는데 이재용 뭐 해주는데 가석방 해주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요즘 피가 좀 식은 게 있고 그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파행은 막았다. 왜냐하면 민주당 원안에 대해서 너무 러프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중재안이 좀 낫지 않냐. 중재안이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견해가 좀 더 뭐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서는. 자 일단 그 하나씩 볼게요. 그 원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부패하고 경제는 그냥 검찰에 남겨둔 거예요. 일단은 네.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조수청이 생길 때까지. 네. 저 중대범죄수사 생길 네, 때까지 한시적으로. 네. 근데 이제 부패하고 경제만 뭐 뇌물, 횡령, 배임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사건이 있는 수사를 다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선거하고 공무원 범죄가 빠졌으면 네. 선거 빠진 거 가지고 뭐라 그러던데. 이제 지방선거 저기 저 곧 있을 건데 선거 범죄 검찰에서 안 하고 경찰만 하면 이거는 무슨 정치인들이 자기들 좋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자기들 선거범 사건 터지면은 검찰에 수사할 거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SBS에서 요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했어요. 뭐라고? 선거는 왜 검찰이 1차 수사권이 있는지 난 이해 못하겠다. 왜냐하면 부패 경제는 전문성이 있다고 치고 선거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 누가 유포했냐, 누가 누구한테 돈 줬냐, 주로 이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냥 디도스 있는 경우는 모르겠다.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검찰의 얘기는 공소시효가 너무 짧기 때문에 6개월.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합쳐져야 된다는 거지. 자기네가 다 전문성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전문성이 핵심이었거든요. 말하자면 1차 수사권이 이제 있는 데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권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거는 경찰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공소시효를 차라리 1년으로 연장하는 게 타당한 거지. 이게 꼭 뭐 검찰이 갖고 있어야 1차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뭐 사실은 비슷한 얘기라보다 좀 결이 좀 닿을 수 있는 얘기를 검찰 내부에서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뭐 검찰 내부 검사들 얘기니까 이거는 검사들 좀 편향적인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 얘기는 이제 선거 범죄도 굉장히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제가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또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 검사장이 하셨던 것 네, 같은데. 검사장도 하고 여러 네. 사람이 했는데 네. 선거와 관련 전문성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단기 6개월 공소시효를 일반 형사 다른 범죄하고 다르게 선거법 공소시효만 짧게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럼 차라리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5년, 6년 이렇게 늘려놔라. 그렇게 하면 차라리 앞뒤가 맞는다. 뭐 이 얘기는 사실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토론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수사권을 누가 갖고 왔는 것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지적되는 건 지금 당장 없애자는 건 지금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 지금 바꾸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세트로. 그러니까 그런 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왜 2주 만에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뜯어고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너무 급하게 한다. 네. 자 그러면 선거 범죄 그렇다 얘기했고 공무원 범죄도 빠졌어요? 경찰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좀 토론할 게 훨씬 많죠. 그죠. 근데 공무원 범죄가 부패 사건은 검찰에 있는데 그렇죠. 공무원 범죄는 저기 결국은 경찰로 갔다. 직권남용입니다. 딱 그거죠. 부패가 아닌 공무원 범죄란 게 그렇죠. 직권남용 직무유기 두 개. 네.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요건 왜 이거 빠진 건 어떻게 평가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서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한 건데. 어떤 점에서요? 뭐 자기네들 대상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근데 블랙리스트? 피해가는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뭐 국회의원들 어차피 공수처가 대부분 우리 걸 갖고 있고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판이 그렇게 활활 불타오르지는 않는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의견이 합치됐다라는 여야가 거. 의견이 합치되지만 이쪽도 정당화의 근거가 있는 게 우리 주요 범죄는 공수처에서 하고요. 또 부패 경제 우리가 재벌안이나 뭐 대기업에 돈 받았으면 그거는 검찰에 남고요. 그럼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뭐랄까 근거? 비빌 언덕? 그것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야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받겠죠. 선거보다 더. 여야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건 그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도 지금 뭐 산업 산자부 블랙리스트 환경부 이미 유죄 나왔고 산자부 블랙리스트 각종 블랙리스트 얘기 나오고 그치.
뭐 윤석열 정부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하다 보면 또 블랙리스트 대기 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피해가겠다 요 얘기인 일단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 다 1년 6개월이라는 지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중수청이 생겨서 나머지 범죄도 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그 이전에 급박하게 없애는 거에 왜 공직자 범죄가 들어갔는지 그게 왜 여야가 이해관계 합치했는지를 사실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분석. 자 정권 초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럼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직권남용 수사의 주된 대상이 누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거는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주로 그 사람 전 그런 정부.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통상의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사례를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 그런 대해서. 전 정부 사람들이 주로 직권남용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했잖아요. 이전 정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굳이 뭘 주고받고를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것 수사권은 즉각 폐지, 뭐를 즉각 폐지하고 뭐를 1년 6개월 뒤에 폐지할지를 놓고 봤을 때는 뭐 공직자 범죄를 즉각 폐지하는 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장 우리한테 닥칠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1년 6개월 뒤엔 자식들한테 닥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1년 6개월 뒤에 앞서서 먼저 폐지하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크게 나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지점이었다고 봐야죠. 근데 다만 이런 건 다만. 있어요. 직권남용죄 상당히 무죄 나왔습니다. 알죠? 그게 뭐 검찰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직권남용죄 법리 자체가 애매하지. 그렇죠. 많이 뭐 무죄 유죄 이게 그렇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너희가 이해관계가 이래서 그렇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또 실질을 뜯어보면 또 몇 개 안 남아요. 말하자면 쭉정이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비판이 막 활활 불타오르게 좀 어려운 근데 무죄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나왔지만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다 아파했죠. 예컨대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 확정되는데 아파했고 뭐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많이 무죄가 나왔지만 엄청 문화범 무죄 블랙리스트 사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구속되고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이 기소를 한 거에 비해서 무죄가 나온 부분도 많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하나 있는 게 요건데. 방위산업이랑 대형 참사는 이제 그러면 건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가 좀 적고 방위산업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엄청 합수단 만들었는데 그때 사실 또 뭐 수사 받다가 많이 자살하시고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요거 아까 얘기했던 보안 수사 요구권. 그거는 김준호 변호사 아까 임찬종 기자님 설명했는데. 그건 네네네. 어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 얘기입니다. 단일성, 동일성 개념 된 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보안 중재. 수사를 일단은 민주당이 원래 초안은 보안 수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제 해가지고 올리면 음. 검찰에서 저기 경찰 분들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요거만 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사 재기 수사나 보안 뭐 수사 보안 요구.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네. 직접 수사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따로 조서를 쓴다거나 이런 거 이제 다 없애는 쪽으로 원래 초안이 초안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기 저 임찬종 기자 그 얘기한 거죠. 이은혜 씨 이은혜 그 뭐 사건 이은혜도 관련해가지고. 있고 뭐 그런 사건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안수사 이루어져가지고 추가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증거가 보강된 사건은 그걸 네. 못한다는 거였는데 초안. 그래서 근데 그거 중재안. 그 부분에서는 뭐 법조계가 대부분 좀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안 수사의 개념이 되게 광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할 필요가 있다. 증거 조사된 거를 보강할 필요는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그래 이거는 하는데 이거 하다가 딴 거 둘쳐내지 마라. 이른바 별건 수사는 위법이니까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뭔가 이제 표현을 고르고 골랐는데 요게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보안 수사에 별건 수사 개념을 넣은 게 이게 처음에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게 굉장히 그냥 어떤 우리나라의 독특한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문제점으로서 지적됐던 레토릭이 이게 무슨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리처럼 확장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을 만들었듯이 검찰개혁 전체를 이 별건 수사라는 거 이 보안 수사 개념이 도입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또 엉뚱한 다른 이해관계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별건 수사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거는요. 보통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됐냐면 똑같아요. 수사기소 분리랑.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를 개시한 사람이 처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혐의가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든 자기가 목표로 했던 피의자를 쓰러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담감이나 그런 어떤 인정 욕구 때문에 다른 전혀 상관없는 다른 별건의 혐의를 갖다 붙여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게 지금 별건 수사의 폐해로 지적이 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뭐 아주 옛날에도 아니고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사하다가 깨끗한데? 네. 야 뒤져봐 뭐 없냐? 여자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여자 수사하고 문제가 뭐. 됐든 뭐가 됐든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지적이 됐던 별건 수사인데 자 이제 보안 수사라는 건요. 이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그거를 검찰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수사한 거를 검찰 입장에서는 얘가 수사를
수사를 봐가지고 이 혐의 입증이 안 되면 이게 수사를 엉터리로 했네 기소하지 말아야지 또는 이래버리면 그만이지 남이 한 수사를 왜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든 원래 혐의가 입증이 안 되니까 다른 거라도 걸어가지고 얘를 잡아 넣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잡아넣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니즈 자체가 수요 자체가 없는 경우라고. 근데 올라온 여기다 거니까 경찰에서. 여기다 그건 마치 뭐냐면은 어떤 영업사원이 야 네 영업사원이 야 네가 이걸 많이 하면은 너한테 엄청난 보상을 줄게. 그러니까 이 영업을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막 뇌물도 주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영업을 해온 거를 도장만 찍는 사람이 있어요. 도장만 찍거나 감시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왜 뇌물을 주겠어요. 자기 실적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별건 수사 금지를 여기에 도입한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이상한 명분을 전혀 맞지 않는 명분을 여기다 갖다 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실례가 조주빈 사건이에요. 조주빈 사건은 경찰이 처음에 불법 촬영 혐의로 아동 청소년 성범법 혐의로 송치를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불법 그것만으로 촬영? 보니까 형량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법정에 가가지고 유죄를 선고받고 형량을 구형해야 되는 사람이 검사인데 국민 법감정에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범죄 집단 조직 혐의라는 거를 굉장히 강한 거를 추가수사를 해서 그걸 집어가지고 징역 42년을 받았어요. 범단으로. 네, 범단은 그것도 이제 그 일반적인 범단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고 상당히 법리가 어려운 잘 인정이 안 되는 걸로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만약 그럼 검찰 이거 완전 별건수사 여기서 말하는 별건수사 개념은 별건수사예요. 왜냐하면은 동일성과 단일성이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이게 그냥 불법 촬영으로 넘어온 사람을 범단으로 했으니 근데 그거 못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누가 불법 촬영한 사람 휴대전화에서 A라는 사람을 찍었다는 혐의로 올라왔는데 휴대전화 보니까 B, C, D, E도 다 찍었어. B, C, D 수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별건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을 여기 도입해서 이게 어떤 조직에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서 이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김예원 변호사도 보니까 어제 그제 칼럼을 써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했던데 이거는 솔직히 왜 여기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이런 제안에 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 조항인 거죠. 자, 김예원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임창정 그렇죠. 기자 그러니까 이 이게 늘 어려운 게 별건 수사를 금지하자는 거를 취지를 동감하는데 그걸 통제하는 방안과 문헌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지침으로 할 거냐, 법안으로 할 거냐 이거 관련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비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실에서 조금 부딪히는 문제들에 관한 보안 입법이 사실은 우선순위가 국회에서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거 하고 다른 게 엉키덩키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 중에서 이것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속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거죠. 자, 임찬종 기자 예. 하나 마지막 요거 한번 짚어볼게요. 중대범죄수사청, 예. 한국판 FBI 이걸 또 우리 청취자분들 싹 귀에 들으시겠다. 요거 어떻게 한다? 언제 만든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후에 무조건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야가 이게 6개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을 1년 6개월 안에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잠깐 6개월 후에 6개월 내에 법률을 통과시키고 중수청 통과시키고 나서 1년 법률을 그다음에 뒤니까. 시행 시기는 1년 그 뒤로 1년이니까 지금부터 1년 6개월 뒤에 이제 설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법률은 6개월 안에 만들고 설립은 1년 6개월 안에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한국형 FBI라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밑그림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FBI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말도 사실 FBI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FBI는 진짜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그렇죠. 대테러 직접 진압하고 1년 예산이 10조 원이 넘어요. 거기는 사실상 정보기구의 성격이 더 강해요. FBI는 미국에서 대내적인 CIA가 대외적인 거라니까. 근데 이걸 FBI라는 말을 던져놓고 그냥 이런 거 만들겠다라고 할 것도 아니고 물론 중수청 법안에 몇몇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법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야 합의라든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전혀 어렵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없애놓고 이거 1년 6개월 뒤에 만들겠다는 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반적인 조직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형사소송법이거든요. 형사체계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어떤 법률가의 기준에서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그건 좀 다르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크게 입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 그 경찰로 전부 검찰 수사 인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자. 저는 이게 이제 대안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독일식. 두 번째가 이제 이 인력을 경찰로 보내기 너무 복잡하고 좀 흩어지고 애매하니 이거를 특별한 어떤
수사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 이게 이안인 거거든요. 이거를 뭐 법무부를 할지 총리실 산하 독립기록국을 할지 뭐 행안부 소속을 할지 이건 뒤에 문제고 사실 기소 수사 분리를 좀 확대해 간다. 예외는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독일식으로 가든가 중수청을 만들든가 이건 결국 한 번은 이제 가르마를 타야 되는 시행 시기가 너무 그 섣불러서 걱정이 된다는 우려의 임찬종 기자님의 우국충정이야 제가 이해하지만 어쨌든 갈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지. 저도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차마 못 갈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중수청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수청이라는 거 생각 자체는 근데 방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두 가지 방안 저도 다 동의를 하는 게 이거 둘 다 전제가 지난번 수사권 조정을 없어진 수사지휘권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한다는 전제 하에 이걸 중수청으로 만들지 경찰에 줄지인데 전 두 가지 방안 다 저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비판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걸 설계를 해놓고 옮겨야지 이거를 일단 없애놓고 이건 일단 크게 1년 6개월 뒤에 뭔가 할 거야라고 해놓고서 그리고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준호 변호사님과 저 똑같이 얘기를 했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 거는 1년 6개월 뒤에 만들기로 할게라고 약속만 해놓고 일단 없애. 이거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는 이게 거죠. 복잡한 게 뭐냐면 수사지휘권을 주잖아요. 근데 수사 인력을 안 주고 그러면 이제 보안 수사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검찰이 어차피 직접 수사 인력도 없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엮어서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논의가 까다로우니까. 근데 이번 사개특위 들어가실 분들은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면 6개월 안에 되나? 이 법이 만들어지죠. 쉽진 않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일단 2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죠.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 특별비서관이 지금 김선수 대법관님이 했는데 얘가 2년 동안 논의해가지고 안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조국 수석 있던 시절에 만든 게 1차 그거예요. 그 뒤에 2단계는 또 한 1년이나 2년 동안 꾸준히 앉아서 이거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뭐 김종원, 신현수 뭐 여러 가지 민정수석 계속 교체되면서 청와대에서 사실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소수의 뭐 철험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안이 쭉 올라오면서 안 자체가 연글지가 않았던 거죠. 이 부분은 누구도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졸속이야 그러고 반대하다가 덜컥 그러니까 최악은 막아야 되니까 진짜로 입법으로 쭉 입법 독주를 해버리면 본인들 보기에도 곤란하니까 전 이거 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막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보기엔 또 어렵지 않나. 정치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치적으로 뭐 이게 누가 어떤 협상을 했고 이걸 뭐 중재를 받는 게 정치 타협으로서 아름다운 거건 잘 모르겠고 다만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국가 형사 체계를 다 바꾸는 법안을 앞으로 남은 논의는 앞으로 나눠서 하게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또 법안의 내용 자체도 많은 법률가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걸 말씀. 저는 파국은 막았다. 파국 막았다. 자, 속보 김호수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한다. 박병석 의장 면담서 중재안에 중자도 못 들었다. 중수청은 검찰의 70년 역량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변호뉴짝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